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미 예고됐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퇴 의사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전격적인 사퇴를 했는지 이병철 변호사님 직접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자, 마지막 사퇴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결국 강선호 의원과 1억 원이 이미 드러났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게 맞습니까? 그게 뭐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지금 보니까 보도가 났는데 국민의힘 쪽 그 강서구청장 잠깐 했던 김태우 씨가 특가법상의 뇌물 등의 혐의로 또 고발을 했다. 피고발자는 강선우, 그다음에 김병기 등. 이 이제 정식으로 사법이 이제 고발이 들어갔다 하는 게 결국 사퇴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갑질 논란이나 뭐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았던 뭐 네네. 특혜, 뭐 숙박권 문제, 그리고 네. 이제 그 동작구 의회 부의장으로부터 받았던 법인카드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억울하다, 끝까지 버틸 의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 무렵쯤 이제 본인 부인이 관련된 지방의회 부의장 그 법카 공금 유용 사건, 그게 일파만파로 번지니까 그거는 정말 그게 제일 심각한 건데, 여태까지 뇌물죄를 빼고는 이제 그거를 보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을 거고, 본인도 그렇게 마음이 기울었을 텐데, 강선우 1억이 터지면서 이제는 정말로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징역을 몇 년으로 줄이냐가 중요한 거다. 이제 아마도 그 법률가 법조인들의 이제 집중적인 조언을 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강선호 1억 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뿐이고 그것을 네. 녹음을 해놨던 것인데 이것이 범죄 혐의가 된다 안 된다라고 단정하기 좀 이르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차피 뭐 그 뇌물 혐의도 이제 좀 사실관계가 더 많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그 이제 나온 사실관계를 놓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경험적으로 또 법조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됐었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것, 뇌물을 갖다 바친 김경인가요? 네, 김기현 정치의원. 김경 그 여자분이던데, 그분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제 이것까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제가 좀 놀랍던데,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도 위계한 업무 방해로 피고발이 됐고 뭔가 범죄 혐의점이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여지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일단 강선호 의원과 이제 김경호 의원 간에 있었던 이 내용은 이제 변호사니까 따로 인터뷰를 한번 하기로 하고, 네네네. 일단 이제 원내대표 사퇴와 관련해서 네네. 어저께 이제 그 청와대입니다. 이제 용어를 대통령실이 아니고 청와대로 써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예. 했던 말도 지금까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청와대와 뭔가 좀 원팀으로 가교 역할, 집권 여당 가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본인이 거기에 기대를 하고 이렇게 좀 버티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네네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네네. 결국 그건 이제 아니었다.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보고 네네. 있다라는 것도 좀 사태의 배경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저는 굉장히 타당한 분석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청와대라는 표현이 참 편합니다. 예, 한 예. 3년간 청와대라는 표현이 가출했다가 돌아온 느낌인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봉국, 이 모든 정보를 다 파악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또 봉국 민정수석의 업무고, 그런데 봉국이 과연 검찰 출신 중에 검찰 출신이고 또 김현장 출신인데, 봉국이 이제 그 완전히 역사 소국에서 불가역적으로 없애버리도록 하고 있는, 그 보안수 사건도 안 주겠다, 이런 검찰을 완전히 배신하고 민주당의 편에서 할 거냐? 저는 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봉국과 지금 이제 그 검찰의 세력은 역시 기회가 왔다라고 박수치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제 그런 또 얘기들도 또 듣고 있고, 그런데 급기야 이제 1억까지 터졌기 때문에 게임은 끝났다. 그러면 봉욱과 원내대표 당 간의 아마 전화 소통도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명기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사퇴 변을 밝히면서 이게 하나의 의혹이 확대 정복되면서 흥미와
그리고 공격의 소재로 쓰이고 공방의 소재로 활용됐다. 굉장히 네. 이제 억울하다는 이런 네네. 내용은 좀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시시비비를 갈고 진실 공방을 벌일지 말지. 그런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네네. 나던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면서 그 의혹이 나왔을 때 네. 바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어떻게 일파만파 번질 건지 예상을 했다면 이 정도 사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맞습니다.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본인의 정책 측면까지 직접 이제 그렇습니다. 걸려 있는 사건으로 네. 이제 확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대응, 그 당은 당대로 완전히 뭐 구김살이 보통 푼 게 아니고 본인은 그렇습니다. 본인대로 정치권 전체에서 오히려 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까지 간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일단 개인의 판단 미스가 너무나 컸다. 그만큼 또 민주당 집권 여당에 입힌 데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청와대에 입힌 데미지가 워낙 크다. 그 실기했다. 이제 이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판단력으로 과연 저는 어쨌든 막 오늘이라도 사퇴한 것은 막 그래도 만시지탄이지만 잘 했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철저히 방어하는 데만 집중해야 됩니다. 의원직도 위험합니다. 의원직은 사법 처리가 되는 순간 동시에 정리가 될 거니까 의원직을 뭐 또 사퇴합니다. 그까지는 저는 뭐 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의원직 내놓는다 해서도 뭐 국회의장이 받아준 예도 잘 없고 어쨌든 본인과 부인과 그 장남 차남의 일가가 탈탈 진짜 도륙당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조국 그 일가 사태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의 게이지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강선우 1억까지 이제 관련된 게 또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최대한 이제는 다른 거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본인과 본인 가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